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이 덮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전년 대비 실질임금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예. 마이너스 1.7%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예. 이 실질임금이라는 이 지표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게 2011년이거든요. 2011년 이래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34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쭉 오릅니다. 2019년에 353만 원, 2020년에도 안 줄었습니다. 353만 원 유지했고요. 2021년에는 360만 5천 원, 그리고 2022년에는 36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359만 8천 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줄어들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증가율도 보면 말입니다. 2018년 5.8% 최저임금 엄청 올렸던 때죠. 16.4%를 올렸으니까 이때가 아마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9년 2.8% 마찬가지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예,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니까 게다가 경기가 무너졌으니까 0%였거든요. 0%도 난리 났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이나 2022년은 그래도 실질 임금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결국은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임금은 예, 그만큼 못 따라 올랐다는 뜻이에요. 물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나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면 여러분들 진짜 놀랄 정도로 시장은요, 예, 굉장한 변화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괜찮겠느냐 하는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는 듯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생각만큼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체감 물가가 예상보다가 안 내려갑니다. 예, 이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 오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소비자 물가가 뭐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장복이 겁난다 할 정도로 오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 갔을 때 그 순간부터 그냥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놀랄 수밖에. 예, 지금 적게 올랐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2.7%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는 이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7월에 6.3% 올랐던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올해 6월에 2.7% 올랐다 하더라도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또 거기서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실질 임금은 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게 예,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명목임금은 올라갔습니다. 명목임금은
2023년에 2.5% 올라서 397만 9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임금하고 명목임금의 차이는요. 명목임금은 올해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올해 말입니다. 받았는 거에다가 올해 물가만 계산하는 거고요. 실질임금은 기준연도로 돌아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연도를 대비를 해보면 실질임금은 줄어들었고요. 명목임금은 올해만 계산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명목임금보다 실질임금이거든요. 명목임금이 2018년에 6.6% 오르고 339만 2천 원까지 됐다고 해요. 2022년에는 388만 3천 원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397만 9천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하고 이게 점심 식사를 한번 했는데 진짜 무서워서요.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못 대겠더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10만 원 갖고 밥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게 고깃집이 아니라 밥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소비를 할까요? 저는 소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생각보다가 소비가 안 늘어나요. 지난 4월에 마이너스 2.6%를 기록했는데 5월에 0.3%, 6월에 1.0%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소비가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물어보면 말입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지금 골목상권은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말입니다. 관광객이 오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상권은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은요. 반짝 점심 반짝하면 저녁 손님은 아예 없다고 해요.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주말만 하더라도요. 요즘은요. 전기료 때문에 문 여는 것마저 손해다. 안 열어요. 지금 말입니다. 오늘이 평일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가게들이 닫힌 곳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진짜 놀랄 일은 휴가를 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휴가를 갈 때는 안 가든가 아니면은 가게를 어떻게 하든 열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휴가 기간 동안 그냥 문만 닫아 놓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는 계속 고꾸라질 거고요. 소비가 계속 고꾸라지면 성장률도 계속 고꾸라질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장률 지금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잖아요. 마이너스 행진. 이게 말입니다.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올해 1분기는 0.3이에요. 그리고 올해 2분기는 0.6이고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말입니다. 2분기에 2.4%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데 대한민국은 0.6%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저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저성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이게 한번 어려웠다가 V자 반등으로 확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으로 진짜 좋아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침체의 부분, 불황의 부분이 계속 이렇게 길게 가면요.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그 고통의 수준은요.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L자형 침체가 길게 간다고 말씀드린 거 결국은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라기보다는 지표가 말해준 거죠. 지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장기 저성장에 빠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과감한 규제 혁신이나 과감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어떤 상황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 저는 이런 성장 상태가 계속 가면 갈수록요 아마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 고통의 수준은요 점점 커질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입니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나빠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현금을 쌓아가자. 그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